올 때 비장한 각오로 왔습니다. 또 혹시 제2의 비상계엄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박선원 의원님은 국정원 출신이고 저도 군 출신으로서 지금 제2의 비상계엄은 맞고 또 비상계엄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국민적 의혹이 많기 때문에 어제 국방에서 속 시원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어저께는 계엄사령관도 그렇고 국방 차관들도 거의 다 모르쇠로 일관이 됐고 했습니다. 어제 느낌은 저는 국방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주도하고 우리 나머지 군들은 거기에 이용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진상조사가 필요한 걸로 봤습니다. 어저께 국방위는 왜 안 오셨습니까? 네, 어제 요거 마이크를 좀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국방위는 왜 못 오셨죠? 저 국방위원회 네, 소집해서 회의를 할 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요청이 왔으면 갔을 것인데 네, 어제 가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자 했으나 어제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국방위에서 소집을 해서 증인 신청을 해주시면 그때 가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은 국방위가 어저께 열려서 가서 사죄도 드리고 또 진상을 밝히고 싶었는데 국방위가 못 열려서 못 간 거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방위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3개 사령관 오도록 다시 요구했는데 반대해서 현실적으로 국방위의 사령관님을 참석시키기가 어려워서 일단 국민들적으로 너무나 의혹이 많고 지금 하니까 몇 개 질문을 할 테니까 좀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사령관님은 언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최초로 보고를 받던가 또는 상급부대에서 지시를 받았습니까? 당일날 비상계엄령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 분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정도만 인식을 했고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은 언론 보도에서 문자를 딱 보면서 그때 최초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기 전 20분 전에 장관이 전화를 해서 어떤 일이 있을 테니까 대기를 해라. 그런 정도 전화였거든요. 그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비상계엄은 문자를 보고 알았나요? TV를 보고 알았나요? 어떻게? 제가 TV를 그때 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그 자막으로 떠서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임무는 실질적인 비상계엄의 임무는 언제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언제 받았습니까? 비상계엄령 선포된 이후에 전임 국방장관께서 VTC로 소집을 했고 그때 임무는 별도로 전화로 문자로 받았습니다. 전화로 받았습니다. 전화로요? 네. 그러면은 어떤 비아폰으로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아폰으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령관님한테 전화를 해서 임무를 줬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임무를 줬습니까? 특수전 사령부는 여러 가지 임무 중에 국회의사당 시설을 확보해서 인원을 통제하는 것과 선관위 시설 확보해서 외곽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여론조사꽃 네, 거기 지역에서 뉴스공장 그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는 것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3개 지역을 확보하고 경계하라. 예. 그러니까 선관위와 국회와 뉴스공장 예. 여론조사꽃을 예. 받았고요. 그러면은
국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입니까? 가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임무입니까? 아니면 어떤 임무였습니까? 최초 임무 받은 것은 국회의사당 그 시설을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라고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시설을 확보하고 네. 인원을 통제하라. 예, 그렇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공장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론조사 꽃은. 거기도 그 외곽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이런 그 장비들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 경계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건물을 경계하고 그 안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밖으로 예, 나오지 않도록 예, 통제하라. 예. 그 받았고요. 중앙선관위원회하고 연수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중앙선관위도 그 시설 외곽을 확보하고 경계해서 똑같이 관련 장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임무를 받아서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하고 확보해서 그 네. 안에 있는 장비라고 하면 아마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당될 텐데 시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라. 예, 인원에 대한 통제 지침은 못 받았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당신한테 받지 않았습니다. 아, 전화로 하고 네. 서면으로는 받지 않고요. 예. 명령을. 그럼 그렇게 해서 사령관님은 어떻게 지시를 했습니까? 임무 분담을 그때 했겠네요. 예, 네. 그때 우선 그래서 각 부대별로 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가장 가까운 부대 순으로 판단해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공수여단하고 707이 국회를 1공수여단이 순관위하고 여론조사꽃을 담당하게 제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평소 국회나 선관이나 여론조사 꽃을 잘 특전사는 모르고 있을 텐데 사전에 그런 사진이나 가지고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딘지를 지금 잘 못 찾아가기 때문에 아, 그 위치를 몰랐습니까? 일부 국회 같은 경우는 아는데 여론조사꽃이나 이렇게 선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평상시에 가지 않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그 선발대 개념을 이렇게 군에서 편의대라고 하는데 그 인원들을 먼저 빨리 보내서 위치를 좀 확인해보고 거기를 어떻게 가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좀 시켰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먼저 사람을 보내서 병력을 보내서 그걸 군에서는 편의대라 하지만은 보내서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예, 본대 오는 인원들에게 어디로 오라고 예,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역할인데 특히 여론조사꽃 이런 데는 사실 찾아가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서 미리 보냈고 예, 국회도 그렇고요. 예. 선관위도 위치가 사실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사전에 사령관님은 아셨습니까? 저도 뭐 대략 네. 뭐 과천에 있다라는 건 아는데 네. 거기를 지금 찾아가라 그러면 실제 위치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네. 그래서 출동이 좀 늦어졌잖아요. 예. 그렇게 늦어진 건 왜 늦어졌습니까? 이제 그 임무 지시를 받았을 때 이 상태가 다 간부들이 지금 다 퇴근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상 소집을 하고 출동 준비를 갖추고 또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좀 됐습니다. 아, 간부들은 퇴근한 상태에서 예,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임무를 받고 이제 예, 소집이 됐네요. 예. 그런데 예, 말씀하세요. 아마 707이 그때 조금 빨리 소집돼 됐던 것은 그때 그날 그 대테러 관련된 부대 자체 나중에 해보니 야간 훈련들이 이런 것들이 계획돼 있어서 일부 인원은 이미 소집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일부 인원은 좀 빨리 출동 태세가 갖춰졌습니다. 아, 707은 그때 좀 훈련 대기를 하고 있어서 예, 일부 인원이 훈련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 야간 훈련을 하니까요. 예,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707이 더 빨리 국회로 투입이 됐을 텐데 707도 늦었었거든요. 707은 이제 헬기로 투입시키다 보니까 헬기가 준비하는데 거의 지금 제 기억으로는 뭐 50분 이상이 소요가 돼서 헬기가 전개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핫 이슈가 사실은 국회였잖아요. 예. 국회에 병력이 도착하고 또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도착한 이후에. 국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을 확보하고 뭐 출입을 통제하라고 그 임무를 부여했고 그
임무를 부여된 상태에서 이동을 했을 때 최초 저도 판단했던 것은 가면 그 인원이 없어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내부로 들어가서 이렇게 잠그면 인원 출입 통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도착을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앞에 막 밀집해 있어서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만약에 강제로 들어가게 되려고 하면 이게 다른 수단을 뭐 물리적 수단, 비물리적 수단을 뭐 한다 하더라도 인력으로 밀어넣어도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네. 다른 통로를 네. 찾으라고 했고 다른 통로를 찾으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최초 부대가 출동할 때 통상 사령관님이 지침을 주잖아요. 예, 그 무슨 지침을 줬습니까? 임무 지시를 받았을 때 군인으로서 당연히 그 임무는 수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 갔을 때의 모습이 사실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우선적으로 절대 개인 인원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아 그랬습니다. 실탄은 개인에게 주지 마라. 예. 그게 지침이었고. 예, 두 번째는 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절대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전에 중점을 두고 해라. 피해라고 하면 우리 그 특전사 요원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민간 예, 네. 우리 요원들뿐만 아니고 네. 거기 있는 민간인들이 절대 피해를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전을 하라라고 두 가지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그 지침은 구두로 내렸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내렸습니까? 제가 당시는 상황이 좀 대부분 급박해서 구두로 다 대부분 하달을 했습니다. 그런 기록들은 상일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저도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다 못했는데 저는 기록되어 있는 거로 제가 뭐 일단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회에 들어왔던 병력들이 나중에 에워싸고 창문을 깨고 이렇게 안으로 진입한 것은 안에 진입해서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특전팀들이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정면으로 그를 들어가게 되면 앞서 지침을 줬듯이 국민 피해되는 상황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고 들어가는 다른 통로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팀들도 들어가서 인원을 출입 통제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병력들이 그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보고받은 건 없습니까? 보고받은 거나 또는 상급부대로부터 그 중간중간에 장관이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침받은 건 없습니까? 본회의장으로 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네. 지시를 받았는데 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거 구체적으로? 그거는 정독수를 못 그렇게 유출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지시까지 받은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네. 네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것은 제가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건 위법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당연히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된 명령이라서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하 부대에는 지시를 하진 않았네요.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그 임무를 받았는데 이것은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또 들어가는 인원들이 나중에 법적 처벌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항명을 각오하고라도
그것은 들어가지 말아라고 반대로 지시하셨단 말이죠. 예. 네,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그때 본회의로 밀고 들어오다가 잠시 곧 뚫릴 것 같아서 저희들은 계속 의결해야 된다 하고 국회의장을 압박했는데 그때 멈춰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제가 의문스러웠는데 사령관이 지시를 한 거네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의결이 됐잖아요. 예. 01시 02분 정도 예. 01시경에 이제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가 해제가 가결된 것이 그 뒤로 봐서는 제가 01시 01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한 3분 뒤에 그 상황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 01시 10분 전인데 한 01시 한 09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인식하고 그 시간부로 그 국회에 있는 인원들, 아까 나왔던 선관위 있던 인원들, 전개됐던 인원들을 당장 임무를 중지시키고 안전한 지역으로 재집결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상급부대 그때 보고 안 하고 혼자 결정해서 철수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 철수하기 전에 전임 장관께 보고를 드렸고 장관께서도 그냥 알았다 하셨고 제가 그래서 제가 지시해서 다 안전한 지역으로 이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걸 확인하시고 이제 철수해야 되겠다고 사령관이 판단하시고 장관께는 통보형 보고를 한 거네요. 철수하겠다라고 보고하고 철수시켰다. 예, 장관께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철수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작전 중간 사이에 예. 어제 국방에서 논란이 됐던 것들이 공포탄을 그 계엄사령관이 쏘지 마라. 그 다음에 테이저건에 대한 지침을 줬다고 했습니다. 사령관님이 건의를 해서 그런 걸 공포탄을 쏘지 마라, 또 테이저건을 쏘지 마라라고 지침을 줬다고 하는데 그 전화 관계가 좀 팩트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어제 육군 총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 작전 중점은 최선은 국민의 안전이었고 절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안 된다라고 지시를 하고 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707 팀들한테 공포탄이든 어떤 사격을 하지 마라 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는데 바로 옆에 법무실장이 있었습니다. 지시를 했단 말이죠. 예.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놨는데 네. 법무실장이 옆에서 와서 저한테 조언을 그 사항은 사령관님께서 결심할 사항이 아니고 계엄사령관께서 그 부분은 지침을 주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령관께서 결정하면 안 되고 계엄사령관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참모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계엄사령관께 제가 그것에 관한 사용에 관한 확인을 제가 그때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 위에 계엄사령관께서 쓰면 안 된다 라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제가 최초 판단했던 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지시사항과 일치를 했기 때문에 그 지침을 그대로 이용해서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포탄이나 그 테이저건을 쏘지 마라고 임무를 줬고 예. 그런데 법무실장이 이것은 무기 사용에 관련된 거니까 계엄사령관 권한이다. 예. 건의를 일 것 같다. 그래서 지침을 받으라고 해서 계엄사령관님께 전화를 드려서 여기에 대한 지침을 달라고 전화 드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계엄사령관도 이건 아니다라고 예. 이제 지침을 주셨고 예. 그래서 일치된 지침이라서 내려간 지침을 수정 안 하고 그대로 시행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몇 가지 먼저 중요한 것 하시고 기회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 지시는 주로 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이 있는데 장관과 계엄사령관도 주로 핸드폰으로
비아폰으로 주로 지시를 하고 보고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장관하고는 한 몇 회 정도 작전 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했나요? 지금 그 전 횟수를 제가 과정에서 다 기억하기도 좀 대략적으로. 곤란한데 네. 10차례 좀 있나 10여 차례 저는 여튼 될 것 장관하고 같습니다. 했고, 그다음 겸사령관하고는요. 계엄사령관하고도 10차례는 안 넘었는데 한 7, 8차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장관을 통해서 받은 걸로 지금 증언을 하고 계시는데 계엄사령관한테 주로 받았습니까? 장관한테 받았습니까? 주요 지침은. 최초에 계엄사령관이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1시간 뒤에 계엄사령관이 지명이 됐기 때문에 네. 지명되기 전에는 그 전임 장관으로부터 대부분 전화를 지시사항을 받았고 그 뒤에는 뭐 일부는 장관님한테 받은 것도 있고 일부는 계엄사령관한테 받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 장관에서 지시 받은 사항들도 그때는 계엄사령관에게 대부분 보고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시행하고 이렇게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지휘는 국방부 장관이 한 걸로 보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중요 사항은 제가 봤을 땐 사령관이 계엄사령관은 보고하고 또 일본 지침도 받고. 예, 저는 제가 저 이해는 정확하게 그거를 저 이해까지는 제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대부분 그렇게 전화를 받고 지시하고 이렇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든가 전화를 받았든가 또는 한 적은 없습니까?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그때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아, 대통령께서 직접 예. 사령관님 전화로 비아폰으로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고 그러면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예. 이동 상황, 이동 사항을 예. 확인하고 제가 지금 기억은 그 네. 이동 상황만 물어보셨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이동 사항을 물어보고 그때가 한 몇 시쯤 됐습니까? 전화 받은 시점이. 그건 지금 제가 잘 작전 중간이었습니까? 예, 작전 중간쯤 그러니까 되는데 병력이 그 국회 한 도착할 때쯤 하기 전이었는데 그게 네.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쯤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누구 비서관이 먼저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입니다라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왔습니까?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직접 받았는데 대통령 목소리였습니까? 예. 그래서 707 부대 이동 사항이 어떻느냐 이런 예. 걸 했고 답변을 드렸고 그러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끝냈고요. 예. 그 어디라고 말씀은 안 하셨고요. 예, 뭐 이동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동 중이가 있다라고 그 작전 사항을 말씀을 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선영 의원님 추가 질의 예. 몇 개 더 해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 사령관님, 국정감사 계기에 분명히 육군본부 감사 때 세 분 사령관이 경호처장 공간에 모인 적이 있고 해서 우리 특전사가 특히 이러한 그 계엄이라든지 국가 변란 사태에 주역으로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사령관께 말을 했었습니다. 사령관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네.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지시를 그냥 아무 저항이나 문제 제기 없이 바로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신 겁니까? 지금 결국 돌이켜 보면 그 지시를 그때 당시에 하신 것을 거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으나 그때 당시 판단은 제 군인에 대한 입장으로 그것을 수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위법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좀 판단이 좀 제한이 됐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그 실탄 미지급의 문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두고 주체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침을 주고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작전명을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으셨습니까? 뭐 옛날에 같으면 무슨 화려한 휴가라든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부대 이동 지시를 주로 받으셨군요. 예, 무슨 뭐 작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 실제로 특전사 특임대가 카트리지 탄약통은 들고 왔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이 총기에는 이제 이 탄창이 삽탄된 상태였었고 했는데 이제 사용되지는 않아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현장에 파견될 때 이 탄약통을 들고 가라고 하는 지시는 장관의 지시였습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지시한 겁니다. 네.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렸듯이 개인한테는 실탄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 지역대나 대대 단위로 통합 보관해서 우발 상황에 대비하라고 탄통을 들고 간 것입니다. 그거는 그 작전 실시간에도 네. 그 버스에 뒀거나 특정 지역에 놓고 절대 휴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저격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격수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격수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 특임 단장이 같이 들어와 있었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지휘를 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0수, 9공수에 대한 그 파견도 사령관이 지시를 하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9공수의 역할은 뭐였군요. 예. 1공수는 외곽을 경계. 외곽에서 인원 출입 통제였습니다. 그러면은 수방사의 군사경찰 특수임무대가 같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수방사 부대와 707 특임대와는 현장에서 서로 작전과 임무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까? 아니면 각자 지시를 받았습니까? 각자 자기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것이었습니까? 그거는 각자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들어갔고 예.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같이 들어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협조하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 어떻게 협조했는지 솔직히 그 부분 잘 모르겠는데 예. 아마 그때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밖에도 못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들은 그러면 합참 의장하고는 통화하신 것은 없었습니까? 제가 합참 의장께는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장관 장관 전장관이 지시도 받고 예. 계엄사령관한테 보고하거나 시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의장께는 계엄령 해제 후에 다 복귀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예. 전 부대가 복귀했을 때 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대 지침, 뭐 도착 완료 보고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때 제 의장께 예. 한번 보드렸습니다. 이미 12월 2일, 3일 그 훈련 대신 비상 대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아시겠지만 북한 그 오물 쓰레기 풍선 이 문제가 계속 상황이 있었고 예. 제가 저 북한 상황과 관련돼서 그 내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부로 표출하기 위한 도발이나 후방 지역의 테러 이런 상황들이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대비 태세를 잘 갖추라 예. 라고 강조를 계속 해왔었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화요일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합참의 문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임대를 제외한 나머지 특전사 요원들은 적어도 이곳 본부 사령부에 있는 요원들은 이미 일과 끝나고 취침에 들어갔고 특임대만 그때 야간 임무 대기 상태였다 이 말씀이시죠? 야간 훈련이 있던 그 707 일부만 부대에 있었고 예. 나머지는 퇴근했다가 다 소집됐습니다. 예. 이미 국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 분 사령관이 경호처장을 만난 일 자체가 내란 예비 음모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후 각별히 특전사의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번 임무 직전에 별도로 세 분이 만나신 적은 있습니까? 장관하고? 임무 직전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건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가지만. 네. 사령관님, 정말 이제 그 법률적으로 비상계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법률로서는 내란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특전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령관님, 앞으로 단기간 내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또다시 비상계엄이
지시가 내려오고 겸사령관이 또다시 사령관으로부터 부대 이동과 투입 지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선 그럴 일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 설사 그런 지시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지시는 그건 제가 거부를 하겠습니다. 예. 특전사 특임대 요원들이 현장에 투입됐다가 돌아와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힘들어한다라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부대 부하, 초급 간부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특히 작전에 투입했던 우리 특전대원들한테 대단히 사령관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더 이상 제2의 계엄 나올 수 없도록 사령관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깐 몇 가지 팩트 체크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한마디 조금만 네, 좀 더. 네. 아까 우리 부하 말씀들 들었기 때문에 우리 부하들은 분명하게 제가 투입하라고 지시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입했던 우리 부하들에 대해서 그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할 테니 부하들에게 책임이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사령관이 좀 진솔한 얘기를 해줘서 고맙고요. 몇 가지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 팩트 체크 중에 헬기로 그 국회에 온 부대가 707 부대였습니까? 다른 여단도 있었습니까? 헬기는 707만 투입됐습니다. 예, 근데 헬기로 올 때는 북한 지역에 임무를 띄고 간다라고 하고 내려서 국회 본청에 보여서 당황했다라는 이런 제보들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지금 앞에 상황하고 연계됩니다. 그 오물 쓰레기 풍선 상황 때문에 계속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긴장하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임무 지시가 같이 내려가면서 실제 투입될 때 그때 어디로 가라고 임무가 하달이 됐기 때문에 일부 인원은 그 인원이 아마 전파가 다 안 돼서 그렇게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파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파가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인원이 지금에 탑승한 돌이켜봐서는 일부 인원이 그렇게 인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맨날 북한 침투하고 하는 훈련을 늘 하니까요. 예. 예, 전시를 대비해서 전쟁을 대비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실제 그때 끝나고 나서 철수는 최종적으로 몇 시에 국회를 떠났습니까? 공안시 09분에 제가 현장을 다 이탈해서 안전한 재직결지로 이동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각 부대별로 중간중간 재직결한 시간이 좀 다르긴 한데 완전히 부대로 복귀 완료한 시간이 제 기억으로는 04시 22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04시 22분에 거기서 출발을 했다. 아닙니다. 부대 복귀 부대 완료된 복귀 시간이. 완료가 04시 예, 22분. 국회에서 나온 시간을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공안시 09분에 제가 임무를 중지하고 다 철수해서 빠지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최소한 뭐 20분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재직결지로 나오는데 그 정도 시간이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시간은 제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오늘 몇 가지 사실이 더 클리어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전화를 해서 이동 사항을 체크했다. 네, 그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 거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국회 본관에 침투를 했을 때 실제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으로부터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거기에 대해서 특전사령관은 이것은 너무나 위법한 행위고
또 나중에 처벌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하면은 안전사고도 생길 수 있으니까 중지해야 되겠다 해서 그거는 임의대로 나중에 작전이 끝나고 항명죄를 받는 한이 있어도 중지시켰다. 맞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공포탄이라든가 테이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체 국민 안전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명확히 내렸다. 예. 네.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국회 사항은. 그다음 유수 공장 같은 데는 실제 갔다가 금방 철수를 했다 그던데 왜 그렇게 된 거죠? 거기는 어딘지 솔직히 잘 몰라서 찾는 데도 있었고 가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제가 철수를 지시한 공안시 공급원 시간대 거의 언자락대하고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바로 아마 임무를 중지하고 철수했을 겁니다. 위치 식별이 좀 늦어지고 예. 출동이 본대가 늦어지고 그러니까 거의 01시 언저리에 도착을 예. 주 병력은 했는데 이미 그때는 사항이 해제될 예. 시점이었기 그것도 때문에 비슷한 시간대였을 네. 겁니다. 그다음 중앙선관위하고 여기도 거기 국회보다 먼저 도착을 해서 거기에 작전을 펼쳤던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는 제가 그 일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대기하는 부대도 있었고 아까 임무를 시설 외곽을 확보하고 경계하라고 임무를 줬기 때문에 그 확보 경계할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 있는 부대가 한 20분 정도 20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를 그 주변에서 있다가 제가 공안시 공구분에 임무 중지 지시를 내려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임무를 중지하고 다 복귀를 위한 재직결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전에 투입되어 있는 인원들은 실제 작전으로 들어간 인원들은 없었습니다. 사령관님,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뿐만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기관에 투입됐다라고 하는 것은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령관께서 이 구공수 여단입니까? 구공수 여단을 보냈습니까? 삼공수 3하고 9였습니다. 3하고 9가 갔었는데 실제로 선관위 사무실 안으로 특전사 부대가 진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무실 안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사무실 안에는 이미 방첩사 요원이 들어가 있었고 구공수는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무실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밖에 있거나 일부 인원이 그 제가 보고받은 것은 그 앞에 현관 예, 고기 좀 일대에 있다가 예, 중지 지시를 해서 빠졌습니다. 분명히 사무실은 들어가지 않았고 나머지는 제가 예. 그 안의 상황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선관위 인원에 대한 무슨 구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억류한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는- 작전은 아예 시작하지도 않고 제가 중지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외곽 경비 임무를 외곽 수행했고 경비를 하기 위해서 위치 확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다가 임무가 중지됐습니다. 그럼 선관위 안에 간 부대는 방첩사령부다 이 말씀이시죠? 그거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가니까 다른 부대가 와 있었다 이런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일부 그래서 매우 부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특전사의 그 명예와 전립과도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누구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제가 그 부대가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삼공수는 건물 외곽에 현관 앞에까지는 가 있었고 내부는 어쨌든 다른 분명한 부대가 것은- 들어가 있었다 예. 이 말씀이시고 분명한 것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그 선관위의 가장 또 강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체포조가 운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특전사에서는 체포조는 임무를 받은 게 있습니까? 체포하라고?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제가 그렇게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네. 제가 예하 부대에 그렇게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 한 걸로 추정이 되나요? 네. 국정원과 우리 그 특임대는 대테러 업무 부분에서 공동 훈련도 많이 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만 실제로 국정원이 특임대에 대한 어떤 그 지시라든지 이런 권한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령관께서 이번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국정원과 연락한 것은 있습니까?
연락한 적 없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연락 받으신 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대테러 임무와 관련해서 일체 월요일, 화요일 2일, 3일 이후로 연락받은 것이 없었다. 연락받은 바 없습니다. 업무 협력한 게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팩트 체크가 실제 출동을 할 때 방첩사 요원들도 그 헬기 안에 태워서 일부 갔다. 부대 그 특수전사령부도 방첩사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원들이 같이 합류해서 갔습니까? 제가 그 보고를 받은 바는 지금 없는데 네, 그거는 제가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707 특임단이 네, 투입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그 707이 투입이 됐지 네, 그 인원이 같이 갔다는 거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겠습니다. 네. 통상 보면은 군부대 갈 때 방첩사 요원들 한두 명이 또 가서 동태를 파악하고 하는 목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그런 내용들이 여러 언론에 흘러나와서 팩트 체크한 겁니다. 지금 저하고 박선원 의원이 질문한 것 중 말고 혹시 사령관님이 팩트 여론 언론에 흘러나온 내용이나 또는 어제 국방위에서 내용 중에 팩트 체크를 해줄 게 추가 있습니까? 우선 이후 지금 더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국방위에서 소집을 해서 말씀 기회를 주시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방위가 소집이 돼서 거기서 사실을 또 밝히겠다. 그때 질문하시면 예, 네. 제가 마지막 꼭 하나 좀 네, 드릴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제2의 비상계엄에 혹은 경비계엄에 절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요구. 두 번째로는 우리 부사관들이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부대에 우리 부사관을 비롯한 장병들의 사기와 정신 건강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세계 언론도 그렇고 우리 언론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지금 비상계엄은 아직 해제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비상계엄을 획책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고 또 그 3인방 그 사령관을 그리고 특전사 요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상황은 전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사 그와 같은 지시가 하달래도 그건 제가 사령관이 거부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줘서 고맙고요. 저희가 항의 방문하고 많이 혼을 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사령관님이 순순히 질문에 답을 해주셔서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분들께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을 걸로 보고요. 저희들이 또 수방사고, 방첩사까지 항의 방문을 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했고 조만간에 다시 국방위를 요구해서 사령관이 참가한 가운데 국방위를 열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건의 특성 이것은 내란죄로 우리는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령관님 생각 한 말씀 해주세요. 그 부분을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히 좀 제한되고 그거는 위에서 판단해서 저한테 부여된 책임은 제가 분명히 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특전대원들은 어찌됐든 지금까지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이 이번 사령관의 지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투입됐던 여단장과 특임단장 이하 이 인원들은 제가 격려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자괴감이 드는 비방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뭐 요구할 건 아니고요. 지금 내란죄란 거는 이것은
내란이란 건 45년 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작전에 투입했더니는 어쨌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정 속에서는 절제 있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질의에 정성껏 또 성의껏 답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사령관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그래 우리는 올라갈 테니까 나중에 국방위를 오늘 가서 다시 소집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방위가 열리면 그때 와서 또 세부적인 것, 출동 병력에서부터 작전에 대한 것들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